오늘 일단 나스닥 네. 뭐 소포이긴 하지만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상승했단 네. 말이죠. 일단 그 상황 한번 이야기해 보죠. 네. 어제 근데 우리는 안 나오시죠? 조금 많이 빠졌어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이 빠졌죠. 사실 지난 이거만 하고요. 네, 지난 주말에 사실 뭐 미국 시장이 뭐 금요일 날 뭐 변동은 좀 있긴 했었지만 사실 어제 같은 거를 예상하지는 많이들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제 월요일에도 아시아 시장이 양호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어제 한국 시장도 좀 뭐 하락할 수는 있다 정도였는데 이 정도까지 하필 할 이유가 있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들 가졌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좀 꽤나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1조 한 3천억 가깝게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 1조 이상 매도한 날이면 대부분 장 마감에 가서 다시 환매수를 한다던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어제는 끝까지 밀어붙이는 매도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5월 이제 중순부터 해서 1조 가깝게 보시면 5월 13일 날 9,500억 매수를 한 적이 있었고 5월 20일에도 9,600억 가깝게 9,400억 가깝게 이렇게 두 번 크게 매수한 적이 있어서 이게 장 반전의 신호일까라고 생각은 좀 긍정적인 관점을 봤는데 어제 그대로 다 털어내는 모습도 좀 보였고요. 다만 이제 3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부터 계속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일관해왔던 건 맞거든요. 이제 그거에 매도세 일관했던 거를 좀 다시 끌어올리느냐 그런 거에 대한 관전 포인트가 좀 있었는데 어제 다시 한번 또 쓸어내리는 모습을 좀 다시 좀 밀어버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요. 일단은 내일 모레 선물옵션 만기까지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내리면 내릴수록 이익인 구조입니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지금 그냥 굳이 외국 주식을 사서 올릴 의지는 사실 별로 없어 보여요. 어차피 한번 방향성을 타면 그쪽으로 밀어붙이는 경향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다만 경험적으로 이렇게 외국인 그 만기일 직전에 이렇게 큰 변동성이 나와주면 오히려 만기일이 지나고 나면 좀 약간 반대 방향성 또는 정작 만기일 당일날은 별거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경험적으로 그랬고요. 그리고 지난 5월 달에 있었던 옵션 만기일도 만기일 당일날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왔었는데 금요일날 바로 급등이 나오면서 이러려면 왜 밀었나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좀 약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미국 시장도 양봉을 냈고요. 이거 보시면 미국 시장도 지금 어제 양봉을 양호하게 냈거든요. 그리고 나스닥도 양봉을 냈습니다. 다우존스 양봉 다 냈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국 시장만 유독 강하게 빠졌다는 거는 그리고 대외적으로 뭐 외국에서 나왔던 변수들 사실 특별하게 나온 거 없거든요. 오히려 좋은 뉴스들만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어제 블룸버그에서도 물가 상승에 대해서 조금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좀 보이는 부분들도 좀 있고 우리나라 증시도 2분기 영업이익도 이제 슬슬 좀 계속 증액되는 모습도 있고 그런데 어제 하락은 사실 좀 개별적으로 좀 의아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뭐 작정하고 우리 뭐죠? 차트를 깨는 흐름이잖아요.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좀 딱 깨버렸어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죠. 뭐 삼성 전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좀 왜?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이제 그런 이제 차트들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꽤 많이 나는데 SD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무섭게 나왔었죠.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종합을 해 보면 어제의 하락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로 인한 수급 부담이 일단은 수급 부담이었다라고밖에 사실 해석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부분만 지나고 나면 반대로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수 부분에서도 이제 어제 좀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만 오늘 그리고 아침에 장 초반에 2,600포인트를 깰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어제 미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해서 좀 약간 또 공방전이 또 벌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장 초반에 좀 뭐랄까요 반대매매 물량이라던가 여러 가지 좀 어제 마저 청산되지 못한 물량들이 정리되고 나면 오늘은 의외로 좀 어제의 되돌림 정도의 절반 정도. 그러니까 어제 하락폭이 대략적으로 보면 시가가 2,659였고요. 종가가 30포인트 정도 빠졌네요. 한 15포인트 정도, 한 2,600
40포인트 정도 이상만 좀 올려놔서 끝나면 아직까지는 뭐 시장은 해볼 만한 구간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또 유독 힘들었던 거는 대형주가 좀 힘들었던 것도 좀 있었지만, 그래도 간간히 종목들을 보면 테마주 트레이딩이라던가, 그리고 그 시장에서 조금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군들이 분명히 보였었거든요. 어제는 당연히 우주항공 쪽만, 네, 한국항공우주 같은 우주항공 쪽만 좀 시세를 냈었고, 그거 외에는 다 종목들이 힘들었었고, 중소형주까지도 끝까지 밀어붙여서 하락하는 모습도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어제 심리적으로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대형주, 중소형주 할 거 없이 좀 힘든 날이었습니다. 근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 오늘하고 어제 힘들었고 오늘 정도만 잘 넘기면 내일이 만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만 잘 넘기면 내일은 정작 별일 없을 확률이 좀 높다, 경험적으로. 근데 파생이라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외국인들 작정하고 더 그냥 밀어버리면 뭐 그것도 할 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대외 변수가 바뀐 게 하나도 없이 이렇다는 거는 파생 쪽에서의 영향이 계속적으로 주식시장을 흔드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어제도 보면 사실 현물시장에서 기관이 좀 많이 매도하긴 했습니다만 외국인들의 계속 방향성을 놓고 외국인들이 방향성을 잡고 가는 그걸 전제로 본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은 여전히 뭐 현물에서의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선물시장에서의 계속 매도가 좀 현물시장을 흔들고 있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어제 하락을 하셔서 힘드시더라도 일단 오늘 잘 버티시면, 이번 주 잘 버티시면 좋은 거에 될 것 같고, 2600 이하에서는 여전히 매수에 대해 생각은 전혀 뭐 변함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우리는 어제 저녁 찐시황에서 네. 그 장시영 차장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혹시 뭐 이번에 CPI 무슨 뭐 9일날 만기도 있지만 네. 선물옵션 만기도 있지만 그 9일날 CPI 네. 발표, 그다음에 이제 6월 15일날 금리 인사, 네. 이거에 대한 불안감들이 표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불안감 표출이 종합적으로 된 거긴 하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다 알려진 재료이기도 하고 시장에서 노출도 꽤 많이 됐던 재료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그게 명분이 됐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전형적인 수급으로 인한 하락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제 외국 시장들은 다 흐름이 네. 괜찮았죠. 괜찮았고, 일본도 좀 올랐고. 네, 맞습니다. 괜찮았고, 우리나라 어제 야간 선물도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 네, 플러스로 마감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항상 CNN만에 나오는 공포 탐욕 지수도 지난주가 한 20대였었거든요. 26이었는데 지금 31로 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뭐 이제 미국 시장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제만큼 그렇게 공포스러운 시장은 아닐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일단 그렇게 전제 조건 놓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네.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포지션이 주가가 내일까지 더 빠지면 빠질수록 이 얘기 이익이다. 그건 맞습니다. 예, 이게 맞는데 어제 꽤 많은 물량들이 나왔다라고 일단 보고요. 여기서의 하락, 만약에 2,600이 깨지면 오히려 역으로 기관에서 항상 여기 보면 이제 방어로 들어오는 주체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이 밀려가죠. 2,600 언저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탑픽으로 뽑은 게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 중이다. 긴축 피크아웃에 거는 기대. 네네.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요거는 이제 이번에 나온 미국 지표에서 보면 이제 5월달 CPI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좀 분석 보고서들이 나왔는데요. 지금 계속 경제 활동 참가율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일자리가 풍부하다는 뭐 이제 증거도 이제 지금은 감소했기도 하고요. 이제 지금 어젯밤에 블룸버그에서 나온 뉴스들, 이제 뭐 인플레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서 시장이 반등에 대한 명분을 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계속 시장에서는 쭉 나오고 있는데 시장이 제대로 반등을 하지는 못하고는 있죠.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전쟁이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일단은 진행 중 종전 선언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시장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계속 시장에서 발목 잡고 있었던 인플레, 그러니까 인플레가 사실 이렇게까지 시장을 뒤흔든 적은 사실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한 50대 이하 투자자분들은 이런 상황을 사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상도 어렵고 대응하기도 좀 벅찬 구간들인데 이제 슬슬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런 보고서들을 봤을 때 조금은 뭐 가격은 올라오지 못하더라도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비관적인 방향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일단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플레 피크아웃 또는 여기서 더 밀리진 않는다라는 게 무조건 반등한다의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수많은 이런 상승과 하락을 경험하고 나면 반드시 조금 약간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들이 필요했었어요. 예전에 서프라임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2010년 이후에 나왔던 뭐 남유럽 피그스 국가들 위기 때도 그랬고, 2018년 때도 그랬고, 대부분 보면 급락이 나오고 나면 급등이 나오는 케이스도 있었지만 이런 뭔가 대외적인 변수에서 나오는 하락 이후에는 분명히 에너지를 조금 다시 좀 응축하는 기간. 그러니까 좀 금융시장도 이런 인플레로 인해서 어떤 자산들이 올라오고 또 시장은 빠지고 그러는데 이 과정이 밸런스를 맞추는 과정이 또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주도주가 또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다음 주도주들을 찾아내야죠. 찾아내야 되는데 어제 다시 한번 주식시장으로 돌아가면 어제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한국항공우주였고요. 네. 네, 한국항공우주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어제 뭐 수주 수식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슈로 전쟁 테마가 붙으면서 좀 급상승이 나왔는데 보유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좋은 구간에 있겠죠. 근데 이거 어디서 좀 많이 본 그림하고 좀 비슷하지 않으세요? 한 1년 반 정도 전에? 1년 반 정도? 네, 제가 가끔 말씀드렸던 HMM? 아닙니다. 일단은 패턴들은 지금 거래량은 이제 꽤 단기적으로 꽤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갭상승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들어왔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딱 2021년 딱 이랬죠. 전자가 지금은 이렇지만 요때 보시면 요때 구간하고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예. 그래서 뭔가 이때 보면 안 사면 정말로 큰일 날 것 같은 그림이 삼성전자였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대량 거래량을 고점에서 터뜨리면서 주가가 좀 이제 쉬는 국면으로 들어왔는데 한국항공우주도 좀 이제 중장기 성장에 대해서는 저도 의심하지 않는데 조금은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거래량상으로는 조금 만약에 오늘 갭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조심해야 되는 구간은 좀 단기적으로 쉬어야 되는 구간이 조금 들어오지 않았나 이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에 누리호 발사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조금 이제 재료 소멸에 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좀 이제 좀 보수적으로 좀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될 때가 온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S-오일이었거든요. 이제 기름 회사들은 지금 뭐 어제 SK 이노베이션도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도 보여줬었는데 만약에 지금의 주도주들이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온다라고 하면 이제 지금 시장에서 주도를 받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내려오면 다른 종목들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질 겁니다. 근데 일단은 오늘 만약에 갭상승이라던가 여러 가지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시장이 어떻게 보면 정상화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힌트가 될 수 있다. 이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시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네, 공시를 먼저 좀 하려고 진짜 지금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조선주에 대해서 네. 지금 취소되는 것들이 뭐 어떻게 뭐 호재냐 악재냐 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채팅창에 올라오고 네, 맞습니다. 저는 일단은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조선주를. 네, 조선주들. 일단은 1분기에 뭐 그 말씀대로 수주가 취소되면 너무 높은 생산 단가가 때문에 취소인 게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이제 보고서 의견들도 좀 있고 하는데요. 일단은 현대중공업이 어제 또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도 좀 보여줬다. 조선주들을 보면 어제 공시를 보시면 어제도 대우조선해양하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에서 또 LNG선 수주가 또 나왔습니다. 일단 나왔고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현대중공업은 셌었고 대우조선해양 그 다음에 현대미포조선들을 보면 그래도 양호한 모습들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어요. 시장 대비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조선주들은
이게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이기도 하고 한번 제대로 관성을 받으면 그 관성의 방향대로 쭉 밀어붙이는 경향들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뭐 그런 관성이 나오는 구간은 아닌데 과연 어떤 트리거를 삼아서 조선주들이 한번 시세를 뽑아낼 수 있을까 고민은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한번 이제 긍정적으로 한번 좀 눌림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또는 지금 구간에서부터는 좀 매매를 해도 되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나마. 그래서 조선주들은 앞으로 수주도 계속 나올 거고, 최근에 올 상반기에 중국에서 LNG선이 수주가 좀 나온 게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여기 관련된 리포트가 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올해 중국에 이제 강남 선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LNG선 신규 시장으로 진입하긴 했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한국 조선사들한테 계속 수주를 줬는데 그게 못 주니까 결국은 중국 쪽으로 넘어가는 거다. 이렇게 해서 한 거거든요. 그만큼 LNG선 시장이 지금 계속 좋은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실적으로 두려울 수 있는 이제 실적적으로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게 사실 올 말이나 내년 초나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시장에서 알려졌고요. 올해 그리고 뭐 원자재값 상승 부분도 올해 1분기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뭐 대우조선해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부채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높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갑자기 뭐 증자 이슈라던가 돌발 악재가 나올 수 있긴 합니다만 만약에 내가 조선주를 갖고 있다가 이런 뭔가 좀 부정적인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 뭐 특히 증자 같은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래도 전 증자 받는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조선주들을 단기적인 관점인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라고 하면 다른 섹터 대비하면 조금 좀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변함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조선주와 관련해서는 의견도 좀 다양해요. 일단 그 월봉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조선주의 영광제 오지 않겠냐라고 기대하는 분도 있지만 지금은 좀 다르다. 적당한 선에서 이제 수익 실현해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있기는 해요. 당연히 있겠죠. 시장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게 대우조선해양 월봉이거든요. 요거 대우조선 월봉입니다. 월봉 보면 그리고 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매각 이슈도 좀 남았고 여러 가지 좀 부담이 있는 종목이긴 한데 저는 오히려 다크호스가 될 수 있는 게 대우조선해양이라고 봅니다. 조금 긴 관점으로 투자하기에는 대우조선해양이 참 저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이유요? 이유 요거 조금 된 리포트긴 한데요. 이게 신영증권에서 LNG 조선소.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이 결국은 지금 LNG선 시장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 구간인데 결국은 LNG선은 대우조선해양이 가장 많이 만든 회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수주도 많이 나올 거고 뭐 사실 지금 대우조선해양 다니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계속 물어보면 우리 회사는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케이스가 주가의 저점이거나 주가의 수익률이 좋았던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서 안 좋다는 건지 아니면 정말 당분간 일감이 없어서 안 좋다는 건지 그거는 사실 뭐 계속 저희는 뭐 이렇게 서류로밖에 글자로밖에 접근을 못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리포트 나온 거 봤을 때 그리고 주식의 관점, 가격의 관점을 봤을 때는 대우조선해양은 장기 투자하기에는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은 좋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미포션이 일단은 애널리스트 분들의 탑픽이긴 합니다만 대우조선해양도 좀 관심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채팅창에서도 아델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증권사 직원들이니까 시장 그냥 개미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 떠나갈까봐 다 그냥 이런 감언이설로 꼬시는 거 아니냐. 저는 왜 그런 생각들을 하실지 진짜 모르겠어요. 아니 떠나시려면 떠나셔도 돼요. 아니 주식으로 돈 벌려고 하는 건데 특히
제 입장 더더욱 이게 여기 출연하시는 분들은 되게 마치 무슨 기관의 앞잡이인 양, 증권사의 앞잡이인 양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왜 아직도 그렇게 생각들 하시는지 모르겠고 다 같이 뭐 저도 작년 여기 먼저 처음 나올 때 천명했지만 개인 투자자들하고 같이 주식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뭐 떠나려면 떠나세요.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주식으로 돈 벌려고 하는 거지 계속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 거지. 뭐 그런 생각은 좀 너무 과도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 저는 항상 듭니다. 항상. 왜 그럴까? 네. 그러니까 일단 기관에 대한 우리 피해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기관의 말을 믿어서, 그러니까 기관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제 우리 증권사 직원이 다 포함되는 그러니까. 거니까. 증권사 직원도 이제 여러 네. 파트가 있잖아요. 애널리스트, 네, 그렇죠. 네. 리서치 센터가 있고, 이렇게 PB, 영업 쪽이 네. 있고, 영업 쪽은 이제. 그러니까 전형적인 개인 투자자와 같이 호흡하는 직업입니다. 증권사 직원들은. 네.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증권사들의 말을 우리가 믿고 따랐을 때 네. 수익이 나거나 이익이 됐을 때는 이런 말이 안 나오는데 그렇죠. 그런 일들이 좀 워낙 손해가 잦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어쨌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우리 여기 황 팀장도 마찬가지지만 직접 거래를 하고 직접 투자를 해서 돈을 벌수. 단지 여기는 이제 계좌를 운용하니까 그만큼 더 많은 계좌 그리고 더 많은 액수를 가지고 투자하고 사고 팔고 한다는 거. 요새 기관의 앞잡이라는 소리를 증권사 직원들은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건 지금. 어쩔 수 없죠. 저희 팔자련이 하고. 그리고 어제 네. 장시영 차장하고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느껴지는 프랍팀이라고 있죠. 증권사에서 자체 자금을 가지고 막 투자하고 사고 팔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융 투자 쪽을 갖다 증권사로 보고 그 액수가 수천억일 때 막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미워는 하되 그리고 욕은 하되 팩트는 좀 체크해야 되는 게 그러한 것들이 전부 프랍팀, 그러니까 증권사가 운용하는 돈이 아니라는 거. 그죠. 지금 증권사 고유 이제 프랍 트레이더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외주를 줬습니다. 그래서 자체 프랍 팀들은 많이 좀 없어졌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나오는 이제 장중 매매로 나오는 기관의 매매는 대부분 운용사라던가 기금 자금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적일 수도 있죠. 적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주식으로 어떻게든 수익 내려고 바득바득 하는 사람들이고 본인 자기들의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리스크 관리하고 하는 거니까. 근데 무조건적으로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주식을 파는 데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파는 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파는 걸 가지고 자본주의 시장에서 왜 주식 파냐라고 뭐라고 하신다고 하면 저는 잘 이해는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사에서는 이제 이거지. 그냥 단순하게 시장에 대한 이해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는 증권사 직원들은 다 괜찮다, 좋아질 거다, 오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면은 어쨌든 데이터로는 증권사에서는 계속 매도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뭐야? 우리한테 물량 떠넘기나?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나와서 매도하자고 말을 했을 때 별 말씀 안 하시겠죠? 하여튼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숙명이에요. 알고 있어요. 사람들의 숙명.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